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인 정부 인수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부패는 편가릴 것 없이 엄단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 ICBM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오피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당 안팎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운영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당선을 가정해 미리 인수위를 짜두는 경우도 많은데 사정상 그러지 못했다며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가급적 이번 주말까진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주요 인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됩니다. 단일화 합의 때 윤석열 당선인은 안 대표와 인수위 구성부터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안 대표와 만났는데 이때 인수위 구성 방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당의 합당 등 매듭질 문제들이 많아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인수위 출범을 지원하고 인사를 검증할 당선인 비서실장으론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려온 장제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제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한 두 달간의 이제 일들인데 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그것도 조직을 해서 윤 당선인은 국민 통합을 위한 별도위원회를 인수위 안에 설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정부청사로 옮기기 위해 청사 이전 추진 조직도 만들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인수위 단계에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인 정부 인수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다음 주쯤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통화는 어제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뤄졌습니다. 힘든 선거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문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하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니 조만간 직접 만나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이른 시일 안에 회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5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통화 이후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윤 당선인을 찾았습니다. 좀 보고를 받으셔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하시라 그러고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협조를 잘 해드리라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대통령 뵙고 또 뵙고 나서 일하다가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두 사람은 다음 주쯤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한 라인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한 철학이 다르고 당선 시 전 정권 수사 발언 등으로 감정의 골이 남아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진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양측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회동이 이뤄지면 인수인계 문제뿐 아니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거리두기 완화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 신인 윤석열이 내세운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10년 주기의 진보 보수 정권 교체 주기를 5년으로 단축했지만 민심이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으로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숨가쁜 행보를 시작한 첫날 줄곧 강조한 키워드는 통합이었습니다. 당선 인사에서는 우선 자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적은 표차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둔 상황. 진보 보수도 또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선거 결과를 뒤돌아보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특히 취임 시 닥칠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한 듯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당에도 이를 주문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2달의 인수위 기간을 거친 뒤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 일부를 살펴볼 만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부정부패는 편가릴 것 없이 엄단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해왔던 윤 당선인은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다만 대선 기간 대장동 의혹 수사를 줄곧 거론해왔던 데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올 들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 했지만 단호한 대처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향후 행보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 당선인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여건이 된다면 소외계층 문제를 고민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새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외교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에 대해선 강경책을, 미중 사이에선 한미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적인 새 대통령 아래 한국은 매파 외교 정책을 택할 태세다.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 제목입니다. 외교 전략에서 현 정부보다 훨씬 더 뚜렷한 노선을 걸을 것이라며 대북 정책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이해국과의 노선도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NN은 북한에 대해선 강경한 자세로 선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 기간 선제 타격과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향후 남북 관계 기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중 외교 전략에선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대중국 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프간 철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전했고, 팍스뉴스도 주한 미 대사 대리의 트위터 성명을 실으며 향후 한미 전략 동맹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new administration to continue to expand the broader U.S.-ROK strategic alliance. 반대로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새 정부가 쉽게 중국과 거리를 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今年是中韩建交30周年，30年来，中韩关系实现快速发展，给两国和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也为促进地区和平与发展做出了积极贡献。 한편 NHK와 TBS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지난 5년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의원총회를 열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대표부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인사에게 비대위를 맡긴 건 선거 패배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단합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5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25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국민들의 위대함을 언제나 믿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새 정부의 성공도 기원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후보는 당분간 공개 일정 없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들에게 감사 인사 등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백악관이 지난달과 지난주 북한이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새 ICBM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괄목할 만한 무기 개발 진전을 숨기려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북한의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북한이 개발 중인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용이라고 주장했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 ICBM 시스템은 이미 2020년 10월 북한 당창건 기념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평양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로 위장한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하기 전 새 시스템을 테스트하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발사 모두에서 새 ICBM 시스템의 사거리나 능력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무기 개발에 심각한 진전을 뜻한다며 특히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런 진전을 숨기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실험을 규탄한다며 현지 시각 내일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쓰일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새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초 서해 감시 정찰 수집 강화와 한반도 주변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미군은 북한이 곧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9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지난 1월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오피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 LA 한인타운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The 600 block of South Catalina Avenue in Los Angeles in the Korean town community of Los Angeles. We fought a fire in a 5-story sealed office building and the fire was knocked down. There were challenges in this fire. There was a lot of heavy storage inside one of the units where the fire was. 현장에는 소방차 수십 대와 소방관 90여 명이 투입돼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 화재는 2층에서 시작돼 3층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소방국은 해당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LA 한인타운을 가르는 육가선상의 통행이 일시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일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강도 미수 사건의 영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밤 LA 다운타운의 한 아파트 앞 검은색 람보르기니 트렁크에서 쇼핑한 물건을 꺼내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 뒤로 2대의 흰색 차량이 접근합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은 피해 남성이 아파트 쪽으로 향하자 이내 다가섭니다. 용의자들은 물건을 빼앗기 위해 1분여 동안 피해 남성과 격렬한 몸싸움을 이어갑니다. 용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권총으로 위협한 뒤 시계를 강탈하려 했고 권총으로 피해 남성을 내리쳤습니다. 전동 스쿠터가 넘어지는 등 소란이 커지자 용의자들은 차량에 탑승해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미행강도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행에 가담한 용의자들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불안해진 가운데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에 육박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7.9% 상승했습니다. 지난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1월 상승률 7.5%를 넘어섰고 전문가 전망치 7.8%도 웃돌았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에너지였습니다. 전체 에너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6%가 올라 전체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40% 가까이 올랐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1달러대였던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현재 1갤런에 약 4.3달러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꺾이긴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이달 물가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데다가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등의 경제 제재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오는 16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안정 위한 이른바 긴축3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고의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적발한다면 주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법은 휘발유 등 기타 필수품 판매자가 세계적 분쟁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 중에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앗아간 부당한 침략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의 결과로 뉴욕주 내 휘발유 가격이 잠재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를 취하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뉴욕주 검찰 웹사이트를 통해 고발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유소를 신고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해당 주유소의 구체적인 휘발유 가격, 날짜와 장소,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종류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의 사본, 가격이 보이는 주유소 광고판의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발당한 주유소는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불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